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제니의 드럭스토어에 네. 친히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다들 이미 유명하셔서 다들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아놀드 홍입니다. 네. 네, 와, 반갑습니다. 와, 네. 네, 이 건강 전도사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검진받고 6개월 4기로 어떠한 시술도 못하고 그냥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이 오셔서 57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진짜. 또 저희 아내가 암 투병을 했었고, 이런 모든 거를 하다 보니 내가 뭔가 공부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미리 좀 방지를 해주면 안 될까 해서 건강전도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치료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자. 네, 예방이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예방의학 이런 쪽에 관심이 네. 많은데요. 화이팅. 네.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군요. 네네네. 저 몰랐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거죠.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네. 완전 선생님이랑 퍼스트. 쌤. 네, 감사합니다. 짜잔. 사실 저도 이제 블로그에 써보긴 했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검색을 하시고, 많이 하시죠? 네, 이게 방송을 한번 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네.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된 계기랑 네. 지금 한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2003년 5월에 5월에 우연히 보게 된 SBS 스페셜을 보고, 제가 그때 이제 개인 PT를 좀 많이 할 때인데 전화가 정말로요 계속 와요. 회원님들한테 지금 TV 보고 계시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도 살을 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잠깐 대기, 일단 안울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얘기해주겠다 해서, 저는 무조건 어떠한 다이어트든 딱 100일입니다 100일 100일은 제 몸에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짧지 않아요. 1, 2주로는 답을 안 하고 100일인데 100일 해보고 나서 이거 괜찮은 다이어트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간헐적 단식 전도사가 된 거죠. 네네. 그러면 뭐 사례들도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느끼신 뭐 몸의 변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SBS 스페셜 안월동 편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100일 동안 체지방이 무려 5kg 정도 줄었고요. 100일 동안 그거잖아요. 10kg밖에 없었는데 5kg까지 준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근육이 늘었어요. 괜찮아요? 사는데? 네, 저 지금 한 8kg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5kg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8kg 정도 유지하는데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그때는 좀 철저한 간헐적 단식을 했다면, 정말 클린푸드로만 100을 채웠다면, 지금은 약간 더티푸드도 어제 같은 날 또 이제 송년회 할 때 요령이 생기니까 더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피자도 먹고 네. 그다음에 어제 김밥도 먹고 닭강정도 먹고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언제든지 유지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에서 오해하는 게, 공복을 하면 카타볼릭이라고 근육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오해더라고요. 왜냐면 공복 상태에서 성장호르몬 수치가, 아시다시피 성장호르몬은 젊음의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근육량이 유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43세에 시작했는데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하고 근육량이 거의 일치하게 똑같아요. 굳이 아침에 시간이 없는데 허겁지겁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에 대한 그 식탐을 참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아는 언제 먹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기아잖아요. 단식은 내가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는 거니까 단식이니까. 제가 강의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해요. 돈이 없는 장발장은 슬픈데 돈이 있는 안울동은 슬프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랑 못 먹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배고픔을 참을 만큼의 간헐적 단식이 주는 혜택이 있냐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간헐적 단식 할 때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그 꼬르륵 3번이 나면은 밥을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 첫 번째 꼬르륵은 성장호르몬 수치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그 혈관이 깨끗해지고, 세 번째가 시로토닌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발현된대요. 그러면 오래 살고 젊어지고 건강해지는데, 그 정도면 한 끼 정도 단식하는 건 즐겁지 않을까. 네, 네. 한 끼 정도 단식. 네, 그러면 네. 16대 8 정도 네, 하면 그러면 딱 맞죠? 맞죠. 네, 왜냐면 저녁을 8시에 먹으면 12시면 끝나고요. 네. 저녁을 6시에 먹으면 10시에 끝나요. 맞아요. 다이어트 하는 거 비밀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 그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요? 네, 저도 적에게 다이어트 하는 걸 알리지 말라.
네, 그건 적에게- 하수들이나 하는 거다. 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적이에요. 제가 살 빠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요, 제가 이쁘고 느신한 거에 대해서 별로 네.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못하길 바라죠. 네, 상대적으로 자기가 우월성을 갖기 바라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살찌면 내가 의시될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걸 알려주질 않죠. 네. 사실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제가 언제 기분이 제일 나쁜가 생각을 했는데 살찔 때더라고요. 아. 왜냐면 살찌면 다 귀찮아. 꾸미고 싶지도 않고. 맞아요. 네, 뭐 다 맞아요. 귀찮고 막 맞아요. 모자 눌러 쓰고 막 맞아요. 이런 거 많은데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이 안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외형상으로도 꾸미고 더 예뻐지는 이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간헐적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다이어트 할 때 대부분 불면증에 빠져요. 그래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식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3끼를 먹든 4끼를 먹든 5끼를 먹든 배가 고파요. 항상 배고픔에 빠져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불면증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잠을 못 잤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요 배불러 있어요. 왜냐면 한 끼를 먹더라도 배 부르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헐적 하면서 좋아졌던 게 불면증이 없어졌고요. 첫 번째 불면증이 없어지고 두 번째 근육통이 엄청 심했어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랬나 봐요. 그쵸. 염증 반응이 아무래도 심하겠죠. 근데 이 간헐적 단식 공복 상태에서 내 몸을 치료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근육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으로 얻은 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뭐 네.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성격이 좋아졌어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때 또 그 맞아.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예민해. 근데 이제 간 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니까 일단 성품이 좋아졌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항상 모임 같은데 도시락 싸갖고 추접하게 그렇게 먹었거든요. 참 부끄러웠어요. 네. 적게 먹어야 될 거죠. 그래요?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건 없습니다.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저는 도시락은 싼 적은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음식을 먹으러 딱 갔을 때 속으로 얘는 빼고 먹고 얘 위주로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이 다이어트 하는 걸 약간 숨기는 거죠. 그 오. 좋은 클린 푸드를 많이 먹으면서 네, 그렇게 대처를 했었습니다. 저는 8대2 법칙이라 해가지고 80% 좋은 걸 먹으면 20%는 그냥 아무거나 먹잖아요. 평상시에도요? 네, 8대2 법칙 좋아합니다. 왜냐면 네, 8대2. 하루 총 먹는 음식의 80%는 클린푸드를 먹고 나머지 20%는 좀 더티를 먹어요. 더티 푸드. 뭐 지금 유지를 뭐 잘 하고 계시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보통 저도 이제 그렇게 간헐적 단식하고 저탄고지를 베이스로 해갖고 간단 키토라고 해서 저는 그 식단을 하거든요. 간단 키토? 간헐적 단식 키토제닉에서 간단 네. 키토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회를 나가면 다이어트식을 하면서도 체지방률이 높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네. 다이어트식을 하지만 가끔 실수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지 알아요. 폭풍 터져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느 분이 대회에 나갔던 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전날 갑자기 이게 폭발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완전 부족해서. 완전 망해요. 네, 망했다고 망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요? 전날 그래가지고 거의 그랑프리 수준의 몸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 덮여서 그냥 예선 탈락한 적도 있어요. 진짜 저 덮이는 거 경험해봐서 알 뭔지 거예요. 알아요. 네, 덮인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 키토 하면서 좋아진 게 일단은 네. 시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저 원래 지방을 잘 안 먹었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간헐적 단식 베이스에 정말 저탄고지는 좋은 것 같아요. 저 일단 시력이 좀 이제 노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시력이 나빠진 것보다 침침해졌었는데 네. 예, 눈물샘이 좀 빨리 마르고 그랬는데 그거 좀 좋아진 것 같고. 그게 마이봄샘에서 그 지방을 이제 충족시켜준 이런 맞아요. 개념이 그것도 되겠네요. 좋아졌고 네. 제가 원래 탈모가 굉장히 심했는데 네. 그것도 좀 많이 회복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는 정말 뗄 수 없는 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저는 이제 클린 푸드를 먹는다고 해도 여하튼 산성화되고 그래서 옛날보다 그 미네랄 수치가 비타민이 많이 떨어지니까 저는 원래 간헐적 단식하면서 모든 보충제도 다 끊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비타민 B군이 모자라니까 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서 비타민 B컴을 딱 먹었더니 바로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보충제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며칠 먹고 또 좋아지면 끊었다가 이거를 뭐 매일 의무적으로 먹을 필요 없는데 그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같이 제가 이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다니면 좀 힘들다는 걸 느낄 때는 며칠 정도 딱 먹어주면 다시 컨디션이 되면 또 그냥 살아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건강보조식품은 그렇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꼭 맞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네. 왜냐면 토양이 인정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네, 영양분들이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걸 또 이제 음식으로 다 섭취가 안 되니까 쉽지 않죠. 필요하죠. 네, 쉽지 않아요. 저도 네. 그래서 단기 피로 회복에는 비타민 B1을 100으로 고함량 활성형으로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네. 직업이 약사시니까 좀 더 저희보다는 전문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먹었을 때 이게 에너지화로 바꾸려면 비타민 B9는 필수라서 그렇죠. 네, 저도 먹으라고 하고 네, 있죠. 네.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높아졌다는 네,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왜냐면 그게 비타민 B가 모자랄 때 네, 높아지더라고요. B6, B9 네, 다 네. 필요하죠. B1이랑. 네, 네. 네, 그래서 공부하면서 왜냐면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리고 먹으면 금방 티가 나요.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에서는 딱 결핍된 상태에서는 좀만 먹어도 금방 좋아져요. 아, 네, 제가 궁금한 것들을 몇 아우, 가지 와. 적어오긴 했었는데 성년회로 인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네. 살이 쪘어, 네. 부종이 꼈어, 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2, 네. 3kg는 기본으로 막 찌시는 네, 네.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저는 이제 꿀팁. 만일에 그 이제 먹은 음식이 예를 들어서 클린푸드면요, 네. 그냥 정상의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2, 3일이면 빠질 거고요. 만일에 더티식으로 많이 먹었다면 아마 염증이 좀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 좀 많이 드시고 약간 이제 단식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럴 때 이제 비타민하고 무기질을 좀 먹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대사를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보통 연말에 대부분 보면 이제 피곤함 때문에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임을 조찬을 안 하시잖아요. 주로 늦게 시작해서 새벽까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잠을 잘 주무시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제가 지금까지 본 140kg 이상의 고도 비만들의 공통점은 물을 안 마시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두 가지는 꼭 갖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해주는 건 운동보다는요, 시기를 가리키는 거랑 그다음에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시기는 어떤 식으로? 간헐적 단식으로? 네, 간헐적 단식에 저탄고지요. 아, 저탄고지. 그러면 음식은, 그러니까 저야 뭐 저탄고지가 뭔지 알지만 이제 저탄고지에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것들 이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저는 뭐 계란 스크램블 많이 해 먹고요. 채소 듬뿍 넣고 스크램블 많이 해 먹고, 그다음에 저는 족발 좋아해요. 족발을 양념이 싫으면요, 그냥 인터넷에서 족을 사서 삶아서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돼지 부속품이라고 내장 이렇게 세트로 팔아요. 간부터 폐, 신장까지 다 쫙. 아, 그래요? 그거 사가지고 소금에, 네. 히말라야 솔트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삼겹살 좋아하고. 삼겹살 듬뿍 먹고 소고기 좋아하고. 네. 그 대신 이제 저는 양념돼 있는 건 절대 안 먹어요. 네, 양념된 거를 저랑 불에 구워 비슷해요. 먹진 또 않아요. 불에 구워 먹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 체중 강화선물도 생기고. 진짜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네. 느껴지게 더 노화되는. 맞아요. 그래서 간은 소금 아니면 이제 발사민 식초에다가 올리브유를 섞는다든지 그거 좀 좋아하고, 양파는 좀 많이 먹으려면 뭐 뿌리채소라 뭐 나쁘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막 지독하게 하진 않아요. 네, 저는 자연이면 저는 괜찮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100일간의 약속 제자들한테 딱 3권의 지침서를 줘요. 환자유명, 기적의 식단,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네. 이 3권은 무조건 필독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이어트 하는 친구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해요. 네. 그래서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까지 같이 해야지만 이들이 요요를 안 겪지, 잡아주면은 100% 요요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다이어트법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쉬워요. 이 책은 진짜 정말 쉬워요. 그냥 줄줄줄 읽혀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정말 쉽게 얼마 썼어요. 만에 쓰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 다이어트를 제가 여기 보면은 우리 임세창 군이 있는데 지금 유명한 기획사의 배우예요. 네. 이 친구는 3년 동안 간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 에서김이라고 두 아이의 엄마인데 이 친구는 1년차, 그러니까 7년차, 3년차, 1년차의 경험을 담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1년차에 기본을 알 거고, 좀 중급자들은 이제 3년차, 저같이 이제 간헐적 거의 7년차. 고급자는, 예. 근데 7년째 유지가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유지가 안 되면은 또 문제가 되는데, 셋 다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머신마니아 네네네. 대회 준비할 때 또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10kg씩 찌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시 2kg 찌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선수 생활을 해봤잖아요. 네. 저는 100일 동안 30kg를 빼고 한 달 만에 30kg를 쪄본 적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어. 30kg 요요가 막 이렇게 있으면. 그 한 달에 30kg가 늘면요, 막 진짜 부종이 너무 심해서 걷지를 못할 정도로 아이고. 진짜 사람 몸이 완전 망가지는 거 느끼는데, 근데 선수들은 요요를 겪는다 생각하세요.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벌크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뭐 먹죠? 살을 찌우지만 결론은 벌크업이 아니라 그들 혹독한 다이어트 때문에 그들도 인간인지라 그거를 못 버티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네. 정말 체지방 2%대까지 내리고 나면요, 진짜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온 상태로 만들어 놓고 좀 내 몸을 쉬게 해준 다음에 또 쥐어짜고 쉬게 해주고 쥐어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유지어터는 지금 7년째 체지방 10%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이 몸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더 빼고 싶은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어차피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짧게 굵고 짧게 살 건지 아니면 좀 길게 할 건지. 근데 저는 좀 길게 가고 싶어요. 왜냐면 건강전도사가 어디가 아파서 쓰러졌다, 뭐 병원에 갔다는데 제 주변의 선수들 링겔 꽂고 있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과로나 피로 누적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 50년이 되면서 이걸 맞아본 적이 없어요, 수액을. 저는 11일 만에 10kg도 빼봤고요. 네, 하루에 독하시다. 800칼로리 먹고 운동 하루에 5시간, 6시간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저혈당 와가지고 버스에서 쓰러져 본 적도 있고요. 아,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 몸이. 그런 것도 많이 느껴봤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한테. 그러면 아까 운동은 아무렇게나 막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보통 몇 시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덤벨 바벨 운동 안 한 지 7년 됐어요. 그럼 뭐 스쿼트? 아니 저 그러니까 맨몸 운동, 바디웨이트. 그러니까 유산소성은 타바타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이트는 바디웨이트는 푸시업, 그 다음에 친업, 네. 그 다음에 크런치, 네. 맨몸 스쿼트, 이 4개가 베이직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대신 저는 이제 타바타 방법으로 해서 20개씩 50세트. 그러면 1분에 20개 하고 쉬고 20개 하고 쉬고 하면 50분이면 끝나죠. 네. 그리고 턱걸이 같은 경우는 300개를 60분 만에. 그러면 5개씩 60세트. 그리고 이제 크런치는 1000개, 30분. 그 다음에 맨몸 스쿼트 100개씩 10세트 한 적도 있고, 50개씩 20세트 한 적도 있고, 20개씩 50세트 한 적에서 50분. 이렇게 정해놓고 딱 바디웨이트만 해요. 좋은데요? 그러면 뭐 헬스장을 안 가요. 못 가서 네. 그렇지 운동 못했네 네. 뭐 이런 네. 말을 못 하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 채널 만들 수 있어요. 언제? 제가 90이 됐을 때 막 턱걸이 1000개씩 하고 이러면 전 세계, 그러니까 저는 맞아. 철칙이 있어요. 오래 가면 무조건 1등 한다. 저는 그게 철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잠을 안 자고 그걸 만드는 것보다 잠을 잘 자서 너희들이 버닝아웃 될 때 나는 이제 그때부터 진짜로 저는 그게 목표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저는 세계적인 트레이너, 세계적인 모델 다 90에 이를 거예요. 90의 건강한 모습으로 모델 워킹하고 팔굽혀펴기 1000개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가져가려면 지금 이제 몸 관리 잘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무너져 버리면 맞아요. 회복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예요. 네. 그래서 오래 가는 사람이 최고고요. 네. 저는 엊그저께도 페이스북에 그런 말 했는데, 지금의 안월동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죽고 났을 때 후대 사람들이 안월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좀 저에게 더 중요하고, 저는 죽고 나서의 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지, 지금 뭐 막 인기 얻고 싶은 거 없어요. 이 선한 영향력이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불규칙하게 먹다 보면 이제 위도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위가 망가진 분들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서 밥 안 먹여요. 수액만 주지 휴식을 취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불규칙으로 해서 위가 망가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먹은 음식 자체가 위 벽에 문제가 되는 그리고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해보고 싶어요. 우리 몸에서 하루에 12리터 정도의 소화액이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침이 1.5리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위액이 2리터고 췌장액이 2.5리터고 담즙이 1리터고 그 다음에 대장 소정에서 장액이 3리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1.5리터의 아밀라제를 침으로 정확히 음식을 소화시켜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위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우리 소화액이 보면요. 위는 산성,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췌장액은 중성 이렇게 해갖고 산성과 중성이 돼서 알칼리성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균형이 안 맞으면 우리 몸에서 완벽하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위가 안 좋아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불규칙한 식사가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먹어도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덜 씹어서 빨리빨리 생긴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게 큰 문제예요. 시간이 없다고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위에겐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없다면 한 끼라도 정말 온전히 나와 음식과 대화하면서 먹어주면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급한데 여자친구 만나서 잠깐 아니요 나 갈게 이따가 봐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안 만나고 시간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4시간을 제대로 먹고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러면 좋은데 잠깐 10분씩 만나면 아쉽잖아요. 저는 음식은 온전히 내가 습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밥 먹을 때 1시간 정도 걸려요. 아 진짜요? 간단 키토를 하실 때 뭐 위에도 안 전혀. 왜냐면 제가 역류가 5끼 먹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고 미란성 위염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5끼를 먹으려면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먹어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제가 지금 5년째 어떠한 약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뭐 소화가 안 되거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건강해진 거 맞잖아요. 네, 왜냐면 제 나이 때 기본적으로 먹는 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약 먹고요. 콜레스테롤, 당뇨약 먹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고혈압약 많은데 저는 어떤 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푸시업 1000개를 할 수 있는 체력이 공복 상태에서 하거든요. 저 이제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좋은 물 많이 마셔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냥 수다 떠느라.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우리 민재원 약사님 채널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책 읽고 제가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